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경주가 극저에 해당 경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역과 같은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선수들이 최근 들어서 기량 상승세를 꽤 하다 보니까 비파업 선수들이 좀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고전을 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직전에 금요 경주 때도 13경주였었죠. 최래선이 강자는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13경주 때 원신재하고 정상민 권해드려서 35.8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강자들이 분명 포진되어 있습니다. 12경주 정혜민을 중심으로 후착 찾기, 14경주 류재열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15경주 정정진을 중심으로 후착 찾기 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3경주는 정하늘이 강자죠. 하지만 득점은 지금 최종근이 더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경주 배당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4명, 동서울 3명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자들이 포진돼 있었던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갔었던 경주가 많았기 때문에 전원기하고 인천의 타협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이 있고 신은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16경주는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13경주하고 16경주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14경주도 이태우가 욕심을 낸다면 류재열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14경주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정하늘, 한타키, 정종진, 최석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하늘, 한타키, 정종진, 최석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보면 김범수하고 김원정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범수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었는데 김원정은 마크에 만족한 주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류재열, 송경수, 안창진, 박진철, 류재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초반 대회를 빠르게 이끌어 나갔었던 류재열이 반바퀴 지나서 시속을 잡았고 이후 대열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박경호, 정하늘, 신은섭, 정혜민, 곽현명 선수, 동서울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경호의 선행을 정하늘이 반바퀴 젖히기로 가장 먼저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고, 박경호는 선행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신은섭과 정혜민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태범, 한타키, 정재원, 윤현준, 공태민, 정종진, 인치환, 김영섭, 유태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함께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태범의 선행을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이 제열 부침과 동시에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타키가 3, 4코너 젖히기로 4코너 젖히기로 착승원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공태민이라든지 인천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재림, 최석윤, 황무현, 이유뜸 파업 선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림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을 주되 나갔었고, 최석윤은 시속이 느린 상태에서 젖히기로 이재림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는 황준하, 이성민이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강동규하고 최종근이 함께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하늘, 한타키, 정종진, 최석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정혜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혜민 입장에서는 김태범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고 김원정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황무현하고 박일호, 여기에 강동규, 이명현이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때려줘야지 황무현하고 박일호가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명현의 선행 정도는 김태범이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김태범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자꾸 때렸을 때는 11초 대 초반 시도까지 끊어내고 있어요. 정혜민이 적극 활에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혜민이 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태범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이죠.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리면서 2번이 때리고 5번이 몰고 갑니다. 5번의 뒷자리는 김원정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근데 김원정이 뒷자리가 박일우가 욕심을 내고 황무현이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김원정이 마크를 지켜낸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5번이 2번 달고 2번의 시속이 어중간하면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정도 마크만 지켜낸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이 7번을 챙겨준다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야 5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박일호가 노리고 황우현이 5번의 뒷자리를 노리는 자리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2번이 시속감만 좋다면 5번이 짧게 추입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순리대로 간다면 비파 완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혜민의 뒷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황미연과 박일호가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삼복승 한번 현장에서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하늘이 최근 들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승도 못 간 경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점수도 최종근에게 밀려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근 입장에서는 이연과 호흡 맞춰 나갔고 배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최석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반면 정하늘 입장에서는 송경수하고 이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송경수의 선에 활에 나가거나 송경수를 뒤다 붙이고 정하늘이 힘을 쓰는 견주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연구의 몸싸움이라든지 최종근의 몸싸움을 과연 송경수가 버텨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먼저 송경수를 활에 나가는, 송경수가 힘을 쓰고 정하늘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이 3번 달고 쏘게 된다면 최종군이 막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군도 몸싸움에서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종전으로 6번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이 아무래도 송경수를 앞에다 두고 활하게 나가기보다는 정하늘이 송경수를 뒤에다 붙이고 본인이 먼저 경주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이성민이 앞선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민 상대로 넘어서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빼앗기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힘을 쓰고 손경수, 정하늘이 경주를 지도해 나가게 된다면 최종군하고 이용구가 6번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최근 들어서 몸싸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덮고 시작해서 찍어 누르게 된다면 6번이 마크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이성민이 힘을 쓰고 송경수가 넘어서는 작전, 송경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외선에서 이용구라든지 최종군이 날라오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정하늘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7번은 뭐보다는 3번과 5번이 배당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보게 된다면 3번하고 5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정하늘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정하늘이기 때문에 3, 5하고 3, 7 나 혼자 송경수가 힘을 쓰고 후미권에서 정하늘 털리면 3, 5, 3, 7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하늘이 먼저 힘을 쓰거나 송경수를 뒤다 붙이는, 송경수가 힘을 쓰고 정하늘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가 배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삼복승에서도 또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감한 전략
현장에서 권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류지엘을 중심으로 박진철, 정태양, 정채원이 연합 펼쳐나간다면 수월하게 경주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사팀 선수들이 3명 연합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으뜸이 전주에서 계속해서 훈련하다가 신사팀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태호와 적극적인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으뜸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이태호도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태양이 힘을 쓰고 류재열, 정재원, 박진철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4번의 뒷자리 빼앗는 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류재열하고 정재원이 19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자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입니다. 뭐 정재원도 최근 들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뭐 100점대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19기 완승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호가 뭐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뭐 들이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승부욕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받아가는 작전에도 상당히 능한 이태호 뭐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몸살이 안 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륙하고 4일입니다.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정태양, 이으뜸, 정재원, 박진철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이 뭐 직전 회차 재미를 봤어요. 이변을 만들어냈었는데 이재림이 먼저 내선에서 끌어안고 이태호라든지 이으뜸이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직전 2주 전에 이재림하고 김민철의 동반 입상 복승으로 권해드렸어요. 이재림이 넘어서고 김민철이 쫓아 들어가면서 쌍승은 300배가 터졌습니다만 복승은 김민철하고 이재림 동반 입상 100배라는 대박을 적중시켜 드렸었는데 금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재림이 끌어내고 이태호라든지 이으뜸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정태양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류재열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승에서만큼은 류재열 인정하고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문제는 정종진이 과연 동갑내기 친구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주드력이 뛰어난 김범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최근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안창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하고 김범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뒷자리를 4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김범수가 반바퀴 정종진이 직선 추임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곽현명하고 안창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창진이 곽현명보다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종진 다음으로 안창진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곽현명이 굳이 욕심을 내기보다는 안창진을 인정하는 경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최근 들어서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정종진하고 안창진과 전략적인 연합이죠. 안창진도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김범수는 또 25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황준하의 선행을 김범수가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탄력이 붙을 대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굳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서면서까지 곽현명을 불러들일 곽현명을 챙겨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정종진이라고 한다면 곽현명 달고 타정부터 때릴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곽현명, 정종진이 곽현명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순리대로 앞선에서 땡겨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2번과 7번, 2번과 3번 두 차권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정종진하고 김범수의 동반 입상은 작년이었지만 정종진하고 안창진의 동반 입상은 최근이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포팀 선수들이 4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팀 선수들이 3명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은 공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전원규는 신은섭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팀 간 대결 펼쳐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 간 대결에서 강자들이 있는 편성에 대해서는 강자들이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팀 대결로 경주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실리 챙겨 나가는 강자들이 양분해서 나눠 먹게 하는 경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원규하고 인천 적극적으로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전원규 특성급 결승전 경주에서도 때려서 버텨냅니다. 때리면 3차권까지 가능해요. 반면 인천은 때려서 버텨내지 못하죠. 기껏해야 강자만큼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도 7번을 인정하는 견주장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이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김포하고 동서울 자주 붙여놓다 보니까 서로 좀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규가 넘어서면 아무래도 신은섭을 뒤다 붙이고 넘어서는 작전이 가능한 만큼 차선이라고 한다면 7번과 5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이죠. 7번하고 5번입니다. 그 중에서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복승은 함께 체크해서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 7일 경주권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김포팀 선수들이 너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4번, 2번, 1번, 3번 수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전원규가 넘어서지 못하면 신은섭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인천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태민과 협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전은규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의외로 1,3하고 1호가 지금 전은규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3하고 1호 배당이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체크해 보시고 1,3과 2호 함께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대결에서는 팀 대결로 흘러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자 빠진 팀 간 대결에서는 복잡하죠. 이변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강자 있는 팀 간 대결은 강자끼리 나눠 먹어요. 그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앙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륜 구매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